네, 안녕하세요. 서울 캠퍼스 취업 진로 지원 센터 소장 업무를 맡고 있는 경영대 정광환 교수입니다. 앞에 그 비교과 센터와 비슷하게 2024년 실적과 2025년 계획 중심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취업 진로 지원 센터는 일단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요. 제가 소장 업무를 2022년 2학기부터 지금 5학기째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팀장님 전영호 팀장님께서 주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조직도상으로는 사실 현장 실습 지원 센터라는 센터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크게 두 가지 센터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기령 우리 직원 선생님이 지난 2학기부터 취업 진로 지원 센터로 현장 실습 지원 센터로 발령을 따로 받고 지금 업무를 전담해서 하고 계시고요. 우리 조교 선생님 윤여섭 조교가 취업 교과목을, 그리고 김소미 선생님이 우리 1대1 집중 컨설팅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혁신 사업으로 우리 나혜민 직원 선생님이 저희 프로그램 업무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세종도 오늘 지금 김수희 소장님이 오셨고 이관태 팀장님이 오셨는데, 저희랑 비슷한 조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정규 직원 선생님이 김명종 직원 선생님이 계신데 아까 상담센터에 그 겸직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관태 팀장님이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표준 현장 실습 그 같은 경우는 저희 서울에서 아무래도 제도라든가 어떤 그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이관태 팀장님과 직원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목을 담당하는 조교 선생님 한 분, 혁신 사업에서 한 분, 이렇게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원래 전통적으로 취업 진로 지원 센터는 이제 그 학생들이 3, 4학년에 닥쳐서 외부에 뭐 리크루팅이 온다던가 또는 그 실제 취업이 닥쳤을 때 이제 했던 업무가 전통적인 취업 진로 지원 센터의 업무라면, 최근에는 학생들이 이제 직무라든가 이런 중심으로 채용 시장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1, 2학년부터 사실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크게 4단계로 지금 저희 목표를 잡고 있고요. 초기 단계에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진로라든가 직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상담센터에서 1, 2학년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이 하나 있고, 저희가 2, 3학년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이 이 초기 단계를 커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또 1대1 컨설팅이라든가 또 뭐 우리 직무 검사 같은 것 또는 어학인증 시험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초적인 역량을 1, 2학년 대상으로 커버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취업은 3, 4학년들이 실질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3, 4학년들에게는 뭐 자기소개서라든가 뭐 직무 부트 캠프, 직무 메토링 같은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기의 진로를 설계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4학년쯤 되면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를 통해서 실제 회사에서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취업까지 연결되는 거를 저희는 적극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단계에 맞춰서 아무래도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저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학인증 응시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한 학기에 2번씩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비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 어학인증 시험도 종류가 많아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예전에는 영어 시험 위주의 어떻게 보면 응시 장학금이었다면 최근에는 중국어, 일본어 이런 것까지도 다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세종 캠퍼스에서는 자기소개서 경진대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학년에서는 아무래도 직무 능력을 강화해야 되다 보니까 졸업선배 초청 직무 멘토링 프로그램을 우리가 봄학기에는 그 7대 전문직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을 학기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각 전공별로,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공학 계열이 많다 보니까 지난 학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또는 네이버 같은 이런 회사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고요. 또 디자인 계열 학생들의 수요도 있다 보니까 디자인 또는 은행 등등으로 해서 매년 조금씩 그 홍익대 졸업생들을 모셔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방학 때는 취업 스쿨이라고 해서 또 자기소개서 작성도 해보고 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을 위한 NCS 집중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취업진로지원센터에 온 다음부터 가장 중요한 미션은 이 표준현장 실습 학기제를 방학 동안에만 하던 거를 지금 정규 학기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23년 2학기부터 3학기 때 지금 운영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조금씩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시행 세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24년 작년에 했던 그 세부 운영 실적은요, 크게 이제 저희가 혁신 사업 예산과 교비로 하는 예산을 일단 컬러로 분류를 했고요. 아무래도 아주 기본적이고 그다음에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 사업들 또는 프로그램들은 가급적이면 교비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스팟성으로 운영되는, 예를 들어 전문직 현직자 취업 특강이라든가 직무 멘토링 같은 것들은 우리 혁신 사업의 예산을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교과목을 통해서 저희 센터가 홍보도 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 중심으로 봄학기, 가을학기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1:1 그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된 컨설팅 프로그램이 학생들한테 인기도 좋고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리가 한정되다 보니까 하루에 5명 정도 1시간씩 5명 정도가 한 달 정도 하면 20-30명밖에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정된 그 시간을 배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직접 그 면접에 대한 그 리허설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이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 방학 동안에 하던 거를 그 학기 중에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대만큼 그 학생들한테 많은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 센터는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세종 캠퍼스에서도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을 하면 양 캠퍼스의 학생들이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캠퍼스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세종 학생들이 듣기도 하고, 거꾸로 세종 프로그램을 서울 학생들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운영되고요. 다만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뭐 기업 분석을 통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같은 것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식스시그마 그린벨트 자격 취득 과정이라든가 파이썬, NCS 같은 프로그램들은 세종 캠퍼스에서 전담을 해서 운영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4년 주요 운영 실적을 보고 드릴 텐데, 크게 이제 공통적인 것들은 운영 실적이라든가 뭐 만족도 이런 것들은 공통된 사항이고요. 서울은 주로 현직자 직무 멘토링에서 식무 직무를 계속 추가하면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계속 변경을 하고 있고요. 방학 동안에는 취업 스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 취업 집중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종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경진대회라든가 AI 소개서를 통해서 또는 AI 이력서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소개라든가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NCS나 그린벨트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3년째 이 프로그램을 오는데, 사실은 매년 비슷한 이 데이터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사실 저희도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일단 24년이 왜 이렇게 학생 수가 줄었나라는 그 저희의 분석을 좀 했었는데, 앞에 상담센터라든가 그 우리 교수학습센터랑 비슷한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것들을 지금 오프라인으로 바뀌다 보니까 학생들의 참여도가 조금은 줄어들었던 것으로 좀 판명이 됩니다. 물론 프로그램도 유학생 관련된 프로그램이 유학생 참여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한두 개 줄인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약간 지금 12월까지 집계한 현황을 보면 작년 대비 살짝 줄었는데, 아무래도 겨울방학 때 프로그램이 1, 2월 달에 진행되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하나 또 표에서 약간 의아해하실 수 있는 게, 세종이 상대적으로 좀 작게 보이는데, 이거는 저희가 프로그램이 서울에서 하면 세종 캠퍼스 학생들이 서울에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반영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사실은 취업률인데요. 사실 오늘 이제 부총장님들도 오셨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저희는 일단 이제 데이터를 집계하고 분석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크진 않지만 전년 대비 약간 감소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한 3%,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가 한 5% 감소를 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각 단대별로 데이터를 좀 보니까, 일단은 서울 같은 경우는 공대에서 조금 그 취업률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런 영향은 저희 팀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다 보니까 대기업의 채용이 줄어드는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까 프로그램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24년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 아무튼 저희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표준연상 실습 학기제입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제 학기 전체를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생 수가 뭐 한 4, 50명씩 이렇게 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일 신경 쓰는 거는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잘 마친 애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한두 명이 꼭 중간에 뭐 관둔다거나 또는 문제를 발생된 경우가 간혹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금 보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어학인증 시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응시료가 인상되다 보니까 장학 금액을 좀 조정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멘토링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이제 그 피드백을 받아서 만족한 강사들 같은 경우는 다시 모시기도 하지만 좀 다른 수요가 있다. 예를 들어 디자인 같은 학생들은 자기들만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그 멘토링들을 별도로 수집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종에서도 자기소개서 경진대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이력서 자기 솔루션 통해서 학생들이 최근에 챗GPT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어떻게 보면 25년의 계획은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중요한 미션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착되지 않은 이 표준현장 실습 학기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를 할 건지 위에서는 좀 많은 학생들 또 학생들과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많은 회사들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의 눈높이와 회사들의 눈높이가 약간 미스매치가 있다 보니까 예상만큼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 작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2025년에서도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참여 신청 1대1 멘토링 컨설팅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예약을 해놓고 안 오는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페널티라든가 보완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 캠퍼스에서도 비슷한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만족도가 낮은 일부 컨설턴트들 같은 경우는 풀을 조정한다든가 또는 뭐 특강을 좀 더 변경을 한다든가 보완해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5년에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고요. 예, 역시 혁신사업의 예산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거의 2년 반 동안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홍보가 사실 많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뭐 현장 실습 학기제도 그렇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모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가 인스타, 카카오 채널, 또 홈페이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것들은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조금이라도 홍보를 해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 수업 시간에 많이 홍보를 하니까 제 학생들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의외로 사실 저도 이 업무를 맡기 전에 몰랐던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강화할 건지 사실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실 매년 이제 요청사항이라고 해서 마지막 슬라이드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앞에 상담센터도 얘기하셨지만 이건 모든 뭐 비교과 센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긴 한데 이 표준현장 실습 학기제를 지금 현재 한 3, 40명대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뭐 100명대로 늘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게 학생 하나와 회사 하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만약에 학생 하나를 회사 한 명에 보내려면 다양한 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이기령 선생님 혼자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 유지 차원에서는 뭐 할 수는 있는데 좀 더 늘리고자 하면 이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뭐 매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뭐 사정이 허락되면 어찌됐든 저희가 요청사항으로 인사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게 최근에 이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은 결과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것도 아마 학사지원팀이랑 좀 논의가 필요한데 이 취업교과 과목이 일주일에 2시간 수업을 듣는데 이게 아마 한 2016년쯤에 제가 처음 만든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는 설계를 2시간인데 1학점 과목으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불만이 많은 게 나는 2시간을 와서 듣는데 왜 1학점밖에 못 받느냐. 요즘 학생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물론 이게 특강을 1시간 동안 또 할 수는 없는 게 외부에서 강사를 모셔오다 보니까 힘들게 모셨는데 50분 수업을 하고 마치기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그래서 현재는 운영을 뭐 1시간 반 정도를 하고는 있는데
좀 더 이학점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서울 취업진로지원센터 보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